요즘 뉴스 보면 트럼프, 이란 이런 내용만 보이잖아요. 기름값은 올랐다, 주가가 빠졌다,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제일 예상 못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헬륨이에요. 그게 반도체랑 연결이 되고 반도체는 AI랑 연결된대요. 뉴스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말고 실제로 어떤 산업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죠?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뉴스 좀 봐요? 아니요, 요즘 잘 안 해요. 뉴스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 트럼프, 이란 이런 내용만 보이잖아요. 기름값은 올랐다, 주가가 빠졌다,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이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 기름값 말고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는 뭐가 더 달라지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사업이 여기 타격 받는 건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일 예상 못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헬륨이에요. 우리가 풍선에 넣는 그 헬륨 있잖아요. 그게 반도체랑 연결이 되고 반도체는 AI랑 연결된대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이런 AI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한테 영향까지 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말고 실제로 어떤 산업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비용이 우리한테 전부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죠? 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일단은 왜 이 전쟁이 경제랑 이렇게 붙어 다니는지부터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데가 21해리밖에 안 되는데 그 좁은 수로 통해서 전 세계 석유의 20%나 매일 지나간대요. 그래서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지나갔었는데 근데 그게 전쟁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380만 배럴 정도가 들어가고 그게 80%가 줄어든 건데, 이거를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이 상황을 보고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공급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역사가 아니라 기록 시작된 그때부터 제일 안 좋은 시장, 큰 공급 충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옮기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퍼지는지 한번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항공. 이미 우리가 예상했을 항공에 엄청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숫자로 보면 좀 달라져요. 항공은 가격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에 69달러에서 19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가 올랐어요. 글로벌 주요 항공사 20곳의 시가총액이 전쟁 시작 이후에 530억 달러가 사라져.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전체 운항의 5%를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영경 지나지 못하니까 아프리카 난당을 핑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항로가 3,500해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은 다 어디로 갈까요? 수화물 요금이 오르고 항공권이 비싸지고 항공 화물로 오는 전자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도 같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항공,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운이에요. 해운이 제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이 95% 이상이 줄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프리카 남당을 우회해야 되는데 그 항로로 가면 연료비가 한 번에 거의 100만 달러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보험료예요. 전쟁 전에 선박 한 척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0.15% 정도였는데 지금은 3.5%에서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40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어떤 항로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화물보다 더 비싸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보다 보험이 더 크고 그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물건 값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화학 제품이나 절간 제조업들이 이미 본인들의 제품들을 30%씩이나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물건 살 때 조용히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 비용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한국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잖아요. 진짜 예상 못했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헬륨이에요. 카타르에서 라스라판이라는 사업 단지가 있는데 전 세계 헬륨의 3분의 1이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3월 초에 이란 공격을 받고 나서 가동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헬륨이 이야기 나냐면, 헬륨이 반도체 공정에서 큰 역할을 해요. 극초원 냉각 아니면 우리가 정밀집 가공에 꼭 필요한 게
이 헬륨이라는 재료인데 헬륨 공급이 줄면 집 생산 속도가 줄어들고 집 생산국 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전쟁 시작 이후에 헬륨 가격이 지금 2배가 됐대요. 와. 그리고 2026년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야 할 EV 배터리랑 뭐 반도체 물량이 지금 페르시아 만에 묶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공장 이야기를 하고 뭐 삼성이 어떻다, TSMC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재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 재료가 헬륨이고 그거는 거의 다 막힌 거니까 우리한테 영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부터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충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가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한테 아예 안 와닿고 있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급되는 게 요소, 유리아, 그리고 황, 설퍼 이 수출약이 50%가 여기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소와 황은 비료의 핵심 재료예요. 우리가 농사에 무조건 필요한 게 이제 비료인데 비료 공급이 줄면 농업 생산 비용이 오르고 그게 식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게 안 느껴지지만 이 비료 부족이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수확기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느껴지게 하겠죠? 세계경제포럼 WEF가 현재 식료품과 에너지 원료를 실은 선박 2,000척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곡물, 식용품, 설탕, 커피, 코코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브라질은 2025년에 수입함 요소의 거의 40% 이상을 이 지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세계 최대 요소 수입국인 인도도 저희 나라도 지금 대안 공급처로 계속 찾는 중이고 아직은 대안 찾진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근데 전쟁으로 인해 느끼는 식품 가격 충격은 아직은 우리한테 와닿진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또 올 텐데 이미 무섭네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IMF가 이번 달에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이제 시나리오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우리한테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날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단기에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2026년 세계 경쟁 성장률은 원래 전망치 3.3이었는데 거기서는 3.1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타격은 있지만 회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유가가 $100 수준을 유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기 침체 위협 국가로 이미 지목됐고 22 유럽중앙은행에서 3월에 예정되었던 금리 인하를 일단 미뤘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만약에 전쟁이 2027년까지 계속 이어가고 금융시장까지 이거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성장률이 2%까지 내려가고 IMF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직접 쓴 시나리오인데 1980년 다음에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는 딱 4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1번과 2번 그 중간 사이에 어딘가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하나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오래 막혀 있느냐인 거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21해리짜리 그 수로 하나가 지금 동시에 건들고 있는 이게 항공, 해운, 반도체, 식품, 글로벌 경제, 경기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다 찾아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하나 남더라고요. 해협이 다시 열리면 언젠가는 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다시 내려올까? 근데 역사를 보면 가격이 오르는 건 굉장히 빠르지만 내려올 때는 항상 훨씬 느리고 안 내려올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뭐 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운송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충격인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조용히 만들고 있는지 이게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오면 좋을지 같이 알려주시면 그 주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다음에 봐요.